고요. 테슬라가 매년 진행하는 AI 데이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이 등장을 했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사람 모습을 한 로봇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봇이 어떤 공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조립하거나 그런 생산하는데 쓰일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인공지능 중앙기술 동향을 들어갈 텐데요. 일단 먼저 원래 이 시간은 윤수호 박사님께서 수학의 철학적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갑자기 급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인공지능 중앙기술 동향을 진행을 해왔었었는데 예전에 한 시간 할 때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조금 많은 좀 다양한 정보 그다음에 조금 이제 깊이도 좀 있게 다뤘었는데 최근에는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하게 지나간 부분들도 있고 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가 지금 제가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기술은 아니고 어떤 이런 제품이 나와서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게 왜 많이 사용이 되냐면 특별히 이 기술이 뭐가 월등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동안은 불가능했었던 그런 기술들이 뭐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달2에서도 가능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벌써 뭐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진짜 획기적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리스폰스도 굉장히 많은 거는 바로 오픈 소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파라미터 값들도 다 공개가 됐고요. 코드도 다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는지도 다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오픈 AI라든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구글이 취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거고 여기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뭔가가 새로 더해지고 이게 원래 오픈 소스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일단은 좀 오픈 소스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어,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뭐 이미지 생성 툴을 한번 써보려고 하면 당연히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오픈 AI의 달2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됐었었고 뭐 미드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용 가능한 모든 이미지 생성 툴들은 이렇게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 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저는 자기 PC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이고요. 그래서 불과 이게 나온 지가 채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금 최초 나왔던 게 8월 22일 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스테이블 버전이 나왔는데 벌써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만든 이미지들만 모아서 검색하게 해주고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렉시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벌써 10,000개가 넘는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된 이미지가 뭐 20억 장 되는데 그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어떤 이미지가 이 트레이닝에 사용이 됐는지를 실제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는지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게 있거든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사용이 됐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이제 핵심은 이거고요. 자기 이제 저희 각자의 PC에서 이걸 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돌리는데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뭐 대부분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코드 몇 줄만 입력하면은 원하는 어떤 이미지들, 그림들을 다 이제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PC에 이제 GPU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GPU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들 노트북을 쓰셔서 노트북을 쓰시면은 이제 이미지 생성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GPU가 없으면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생성을 못하고 대신에 구글의 콜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로 구글의 콜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이제는 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PC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띄워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 내용이 이제 저기 구글의 저기 콜앱에 있는 모듈과 이제 이렇게 통합이 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저기 한번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콜앱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일단 몇 개 그 커맨드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돼서 한번 다시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콜앱 접속이 가능하시면 일단 콜앱을 좀 열어 주시고요. 아마 그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면 콜앱으로 가면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그 크롬 브라우저를 넣으셔서 그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콜앱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여기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서 제가 해놓은 게 이렇게 스테이블 이거는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거 이게 입력하는 게 전부입니다. 입력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구글에 있는 GPU랑 뭐 저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거거든요. 일단은 현재 콜앱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새 노트로 가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업데이트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2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 좀 돌려놓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은 달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 사람들을 이제 깜짝 놀라게 했었죠. 이렇게 굉장히 화질도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 이제 저희가 이미지 지금 저기 돌리는 코드는 요거 만드는 이제 코드인데 물론
프롬프트만 바꾸면은 뭐 어떤 거든 다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똑같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넣어도 요 그림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번 그림이 이제 다르게 나오고요. 제가 넣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뭔가 조금 이상한 어색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텐서플로우가 버전이 조금 높은 걸 써야 돼서 일단 텐서플로우를 먼저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를 더 돌려봤습니다. 이 텍스트를 바꿔가면서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는데 이 이미지 하나 생성을 할 때 대략 한 시간 좀 걸립니다.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1시간 정도까지 걸리는데요. 산이랑 호수 위를 날아가는 입력하는 명령어 부분. 네. 네. 여기에서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코드. 일단 파일 새로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지금 되시는지요? 어떤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지. 네. 네네네네. 다행입니다. 예, 네, 조금 한 2분, 1분 정도, 1분 조금 더 걸리겠네요. 한 그 정도 이렇게 걸릴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됐고, 한 1분 정도가 있으면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저기 산 호수 위를 날아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지금 비행기도 조금 어색하죠. 비행기도 좀 어색하고 여기 비행기도 조금 어색하고 이게 아무래도 학습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학습된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밑에 그림도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빌딩 사이를 날아가는 스파이더맨이라고 했는데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이 스파이더맨은 이상하고 이뭐 손도 이상하고 좀 이상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저희가 뭐 그동안 다뤄왔었던 뭐 챗봇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은 본인이 학습한 거를 넘어서면은 이거를 좀 굉장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좀 그림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학습된 데이터에 들어가 있음직한 그러한 뭐 풍경이나 아니면 어떤 일상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반대 경우입니다. 어, 음,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 한 번 딱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걸 좀 몇 번을 반복해 가면서 계속 다듬어 나가야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다 업데이트가 다 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드는 파이썬에서 이제 모듈들을 임포트하는 거고요. 요거는 금방 됩니다. 요거는 금방 되거든요. 네. 네, 요거를 카피해서 네, 이게 코드 또 왼쪽 위에 코드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붙여 넣으시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네,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금방 됩니다. 3초. 네. 자, 잘 되시죠?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금방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모델 불러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요거는 붙여놓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코드를 누르시고요. 네, 붙여 넣으시고 네,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운 받는데 이것도 뭐 많이는 안 걸리고 1분 내로 걸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자, 이것도 제가 입력한 거인데요. 사과처럼 보이는 의자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조금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나왔네요. 뭐, 이거는 뭐 사과가 여기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사과처럼 생겼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콜랩에서 구글의 콜랩에 이제 GPU도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리기 위한 모든 코드들을 지금 돌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드들을 만약에 컴퓨터에 저기 GPU가 있으시면 엔비디아가 쓰는 이제 GPU가 있으시다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로컬 PC에서도 돌리셔도 됩니다. 예, 요 지금 저기 말씀드리는 이 코드들, 네, 요거랑 이제 이거를 로컬 PC에서 단 GPU가 있어야 됩니다. GPU가 없으면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난다기보다는 제가 해봤는데 뭐 워닝 사인이 이렇게 많이 뜨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돌릴 수가 있고요. 어, 이거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조금 이따가 이제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줄 텐데 어, 그 백엔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코드가 저기 어떤 저기 인공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돌아가는 부분은 이 구글 콜앱에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터페이스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PC에서 이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좀 같이 해볼 계획이었었는데 그것도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서버 이게 콜앱에서 다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PC에서는 파이썬에서 필요한 툴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그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글 콜앱에 있는 모듈과 그다음에 PC에 있는 모듈을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작업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정도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PC에 일단 보시고 한번 설치 직접 해서 해보시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됐네요. 2분 다 지났네요. 네, 그래서 다 받았고요. 혹시 다 받으셨을까요? 네, 네, 다 받으셨으면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붙여 넣으면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거를 카피를 안 해드렸구나. 네, 죄송합니다. 요거 카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카피해서, 네, 아까 여기에 코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또 뉴스로 좀 돌아가서요. 네. 네. 그래서 이게 PC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PC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여기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도 있는 아름다운 산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네 이렇게 네 아주 음. 좀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이게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딘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매칭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을 때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했다면 아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 중에서 아마 이렇게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없는 이미지입니다. 없는 이미지고 순전히 제가 입력한 이
정보만 가지고서 생성해낸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어색하죠. 이게 길이랑 이 뭔가 좀 크기도 그렇고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제 리이미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건 조금 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다 이제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붙여 드릴게요. 요거를 네,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예, 다시 코드를 만드시고 네,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만드시고 싶은 그리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또 요 거의 뭐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 한번 좀 입력을 해주시고요. 각자 만들고 싶은 거 만드시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3, 40분? 아마 40분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서로 한번 좀 교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뭐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어, 아까 말도 안 되는 아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two shops 뭐 비스 뭐랄까요 in the sea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네, to 싸우는 fighting 아니면 dancing이라고 할까요? dancing sharks in the sea. 네,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걸리거든요. 한 4, 50분 걸리니까요. 한번 그때 동안 계속 이제 좀 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좀 사용하기가 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PC에 그 GPU가 있으시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실 수 있다면 요거 설치해가지고 쓰시면 이미지도 크게 원하는 대로 크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그게 사이즈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도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지 저기 그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뭐 합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서로 합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배경화면을 만들고 사슴을 다른 데서 불러와가지고 이제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이게 굉장히 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였다면은 지금 이제 대충 그냥 그 외부 화면 지우고 그리고 일단 옮겨 놓은 다음에 인페인팅이라고 하는 이 버튼만 눌러주면은 예, 알아서 이렇게 싹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포토샵이라든가 정말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이런 어, 이미지 편집 기능들을 이제는 뭐 누구라도 인공지능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PC에 GPU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듈들을 PC에 다 설치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설치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에 GPU 도움받지 않고 뭐 구글 콜앱 도움받지 않고 PC에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이제 프롬프트 넣으면 PC에서 이거 다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사람들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툴은 없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PC에서 GUI로 각자 컴퓨터에서 뭔가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거를 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점점 더 발전할지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어, 달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이제 AI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이미지 생성기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라는 거는 그건 조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제가 아직 좀 공부가 덜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달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GAN이라고 하죠. 저기 적대적 생성 그 네트워크 신경망을 써서 이미지를 새로 생성을 해내는데, 이건 이제 디퓨전 방식이라는 걸 쓴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동작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25까지 다 가야지만 이제 이미지가 여기 밑에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겨우 두 개 이제 들어갔네요. 두 개. 네. 자, 그러면 네.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아까 앞서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뭐 새로운 기능을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엄청난 기술적 향상을 이뤘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 툴을 제공했다라는 게 큰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작업이 가능한 오픈 AI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서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조직들은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그 구글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학습된 결과물을 공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학습에서 특히 학습에 쓰였던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공개를 하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독점을 해가는 거죠.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발전의 어떤 그런 부분들, 열매들을. 그래서 지금 뭐 좀 전에 아까 보셨던 그 스테이블 디퓨전은 독일에 있는 이제 연구소이고요. 그리고 오픈을 했듯이 이게 이제 구글이나 이런 업체에게만 이거를 맡겨둘 일이 아니라 우리끼리 뭔가를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빅코드라는 거고요. 앞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였다라면 이제 뭐 뭐 글 생성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이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또 특히나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뭐 제품을 내놓고 이미 뭐 상용화를 한 경우도 있고요. 저기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뭐 월 10불이네요. 월 10불 그다음에 연 100불로 정액제로 해가지고서 현재 지금 뭐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어, 네, 뭐 아마존도 뭐 이런 제품 현재 만들어내서 프리뷰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프리뷰 기간 중에는 무료이지만 아마 이게 끝나면 조만간 이제 유료화를 할 것 같고요. 구글이 올 초에 구글의 뭐 자매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딥마인드에서 110 저기 알파 코드라는 또 코드 생성 AI를 만들어 가지고 또 테스트를 했죠. 했더니만 거의 뭐 인간 평균 개발자에 준하는 어떤 실력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의 소식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알파 코드를 가지고서 뭐 상용화를 한다라든가 아직 아니면 또 여기서 발전된 어떤 새로운 모듈이 나왔다라는 소식은 아직은 없고요. 음, 네. 그다음에 세일즈포스에서도 이런 코드 생성 AI 제품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코드 투 5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뭐 나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뉴스거리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작년 그때쯤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GPT-2를 이용을 해서 코드 생성하는 AI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폴리코더라고 하는 건데요. GPT-2 기반이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코드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GPT-2 끝나고 GPT-3가 또 나와서 워낙 GPT-3 성능이 월등하다 보니까 아마 이 GPT-2로 학습했었던 이 폴리코드가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개발자들을 대체가 아니죠. 이제 돕는 거죠. 개발자들을 돕기 위한 코드 생성 이제 AI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픈 소스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주변에 이제 그 오픈 소스 코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새로운 코드를 마련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허깅페이스라는 곳하고 여기서 협업을 해서 일단은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해서 지금 볼런티어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모아지면은 일단은 그 어떻게 학습해야 될 건가 모델 사실 그거는 뭐 이미 다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습할 수 있는 최종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코드 생성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목표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가 다 되면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들은 다시 이제 다 공개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라든가 뭐 실험 결과를 큰 빅테크 기업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미 빅코드 이전에도 빅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언어 모델에서 뭐 GPT-3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블룸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마 들어보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GPT-3라든가 뭐 구글에서 만든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자본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좀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도는 계속 된다라는 거, 인공지능 연구가 일부 기업에게만 이렇게 집중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픈 소스 과제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네, 코딩 위드 AI, 예, 맞습니다. 네, 네. 어, 조력자죠, 조력자. 네, 해서, 이제는 뭐 누구라도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코드를 생성해낼 수가 있는 이제 이렇게 코드를 하다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이런 코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어드바이스를 몇 개를 주겠죠. 그럼 거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마치 글 쓸 때도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 쓸 때도 글을 쓰다가 그 다음 나와야 될 문장들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어떤 글들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했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분들이랑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이렇게 코드를 갖다 쓰는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 쓰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코딩을 처음 한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까 싶은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래야 인공지능이 주는 코드를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진정 협업의 의미가 되는 거지. 코드를 이제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이거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할 정도라면은 사실 이건 협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네, 좀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 AI가 디자이너라든가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은 뭐 예술가라든가 디자이너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해 준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라든가 디자인의 어떤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그 아이디어를 보완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몇 날 며칠 아니면 뭐 몇 주 몇 달이 걸려야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생성 작업을 인공지능은 뭐 몇 분 안에 뭐 몇 분 안에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와 같이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코드를 완전히 100%다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수준보다는 뭔가 어려운 부분 아니면은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인공지능이 어떤 이런 뭐몇 가지 제시를 해서 그중에서 골라 쓰는 그런 형태로 해서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도 프로그래머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아마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GitHub에서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낼 때도 코파일럿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머랑 짝을 쥐어서 페어링을 해서 같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어링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GitHub에서 그런 개념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생성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코드 마쳤고,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라면 오픈 AI의 달리2가 이제 제일, 뭔가 좀 앞서가는 좀 느낌이 있죠.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획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모두가 저기 달리2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결과물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에서 최근에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얼굴은 금지를 했다랍니다. 만드는 이미지 안에 얼굴이 들어가는 건 금지를 했었었는데 처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개한 이유가 이제 재밌는 것이 뭐 해석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제품에 대한 이제 견제로 해석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클라우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PC에서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제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다 오픈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 놓고 뭐 이미지를 만들 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사진 합성이 윤리적이거나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일단 뭐 오픈했고 이거는 이제 각자에게 다 주어졌으니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실 아까 그 여기를 제가 안 보여드리고 그냥 바로 그냥 건너뛰었었는데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뭐 1000만 장이 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많죠. 대부분이 얼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원하는 거 뭐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거는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만든 걸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픈 AI 측에서도 이러다가는 스테이블 디퓨전에게 뭐 밀릴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제 허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 생성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구글에서 나온 건데요. 음, 그렇게 뭐 이것도 뭐 신기하다 뭐 내지는 와 이제 이런 것도 돼라기보다가는 약간의 조금 그동안 조금 어설펐던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로 좀 보입니다. 이미 뭐
달리 2에서 만드는 이미지도 뭐 놀라울 만큼 사실적이고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뭐 이미지들이 정확하고 놀랍습니다. 해서 여기서도 이제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다라면은 여기 이제 구글의 드림부스라고 합니다. 드림부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샘플 이미지를 몇 개를 줍니다. 캡처된 이미지를 몇 개 주고 몇 개 주면은 그다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이 배경화면들을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배경화면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컨텍스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강아지 사진 4개를 주고 뭐 아크로폴리스에서 뭐 아니면 뭐 수영하는 이렇게 주면은 요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들의 특징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도 손실을 하지를 않고 그걸 그대로 여기에 반영을 한다. 이게 드림부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좀 싶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부스 논문이거든요. 논문인데 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고 일단 내부적으로 작성된 거를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보는 건데요. 이렇게 샘플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샘플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이제 사용자가 새로운 그림을 만들려고 하면 이 원본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100%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지금 달2도 그렇고 지금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AI인 이마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게 노란색으로 3이라고 쓰인 글자가 여기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물 사진인데 이 실물 사진을 주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뭘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주고 뭐 이 사진이 정글에 있는 뭐 시계 사진을 만들라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는 부분인데 달2에서도 이 3자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해내고 3자를 흰색으로 이렇게 쓴다라든가 뭐 까만색으로 쓴다라든가 아직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오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이마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3자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내가 분명히 줬는데, 그리고 이 원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컨텍스트, 어떤 배경 화면을 합성을 하라고 했는데, 원본 이미지의 이런 부분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구글에서 이제 문제로 인식을 했던 거고, 요거를 개선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드림 부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특징들을 잘 잡아가지고 그 원본 이미지들이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컨텍스트 원래 이미지는 이제 그 시트 그림이었다면 여기 이제 정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구글 입장에서도 뭐 이게 획기적이거나 뭐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고 그래서 개발자가 트위터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우리 이런 것도 된다. 사진 하나 몇 장 있으면 이제 뭐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뭐 어떤 컨텍스트든 정확하게 그 캡처된 이미지를 넣어서 새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걸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된 반응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써볼 수도 없고 뭐 코드도 없고 뭐 구글이 또 이러네 뭐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하나 여기서부터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이 뭐 이름에도 있지만 디퓨전 모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새로 생성을 할 때 달2 같은 경우에는 간 방식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썼다면은 이 드림부스랑 아까 앞서 보셨던 스테이블 디퓨전은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가볼까요? 몇 개나 지금 들어와 있을지. 네, 이제 절반 조금 더 됐네요. 네, 절반. 네, 절반 정도 갔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잘 돌리고 계시죠? 혹시 어떤 프롬프트 넣으셨는지 혹시 채팅창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입력하셨으면 혹시 채팅창에
어떤 프롬프트 넣으셨는지 알려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분야, 언어 분야하고 이미지 분야에서 진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두 개 한번 합쳐볼까? 결국은 이렇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저기 컴퓨터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뭐 언어만 본다거나 이미지만 본다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는 아까 이미지 생성 AI에서 이미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 그러면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를 인공지능 보고 설명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림을 주고 이 그림이 뭐야? 그러면 뭐 이 그림 강아지 그림이 강아지, 뭐 고양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였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시도하는 거는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 설명해봐.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어떤 거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음,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이미지 모델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금 구글 쪽에서 좀 주로 작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팔리라고 해서 언어 이미지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조금 뭐 양념해서 이제 다국어라는 게 들어갔는데 다국어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 오른쪽에 6개의 이미지가 보이시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얘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된다라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첫 번째 그림 보시면 뭐 와인셀러네요. 와인셀러에서 질문을 그러니까 인풋을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이거 월드 텍스트는 저희 이제 HTML 문서 만들 때 이미지 대신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를 이제 이 월드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 그림에 대한 영어로 이 그림에 대한 올드 텍스트를 생성을 해라.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죠. 설명을 해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셀러로 가득 채워 아니죠. 그 와인으로 가득 채워진 이제 지하 창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물론 뭐 지금 뭐 무슨 그림이든 뭐든 이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잘 학습되어 있는 그런 대상을에만 이제 이게 되는 거겠죠. 그 잘 돼 있는 것만 이렇게 답이 잘 나오는 것만 지금 구글이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전부 다 이건 영어고 위에 세 개는 영어입니다. 영어 이제 헬리콥터 있는 그림에서 영어로 설명해봐, 영어로 설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 네 여기에 뭐 헬리콥터 2대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네,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구글이 이제 조금 양념을 쳐서 이게 뭐 다국어도 된다라고 해서 뭐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어로 한번 이 그림 설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번역이 다 되니까요. 저기 그 뭐 트랜스포머 시절부터 해서 이제 번역에 대해서 이제 일가견이 생긴 거라 뭐 사실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해봐. 이건 뭐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번역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TH 모드 태국이죠. 태국 언어로 이렇게 봐. 태국도 되고 뭐 이거 뭐 중국어인가요? 중국어도 되고 네. 다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뭐 이거는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자 이런 그림 있을 때 몇 시냐 물어봤습니다. 예, 라디오 안에 라디오에 의하면은 몇 시야라고 했을 때 이거를 12시 54분이다라고 답을 하네요. 음, 이건 좀 쓸모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음, 네.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거네요. 이런 텍스트, 뭐,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기술들은 아니죠. 이미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된 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도 뭐 새롭다거나 뭐 그 성능에 어마어마한 향상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기능들은 뭐 이미 상당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말로 풀어내는 그런 기술들 합쳐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모든 발전을 뭐 집대성에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계 브랜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를 읽은 거겠죠. 아마 세이코란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세이코. 네. 그래서 이렇게 언어 뭐 이미지 생성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뭐 GPT-3로 이루어지는 언어 모델도 있고, 한데 두 개를 합쳐가는 이제 언어 이미지 모델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그림 하나 주고서 소설 한번 써봐, 뭐 에세이 하나 써봐라는 것도 나오겠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미지 하나 주고 여기에 맞는 글 하나 써봐 그러면 이제 뭐 글 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금방 하면 조만간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라는 거를 구글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예, 이거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트랜스포머, 뭐 디코더를 통해 가지고서 들어온 텍스트를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텍스트를 답변으로 바꾸는 거는 뭐 잘하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간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은 트랜스포머는 저희가 지금까지 언어 모델에 적용된다라고 했었었는데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최근에는 음, 이미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트랜스포머라는 거의 핵심이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고 어떤 큰 정보 어떤 뭉치 안에서 어떤 거에 어텐션을 둬야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해 나감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해석을 한다는 거니까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지에 적용된 부분을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다.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에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는 거를 비전 워드라는 것으로 변환을 하고 그게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또 재미있는 시도를 또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정지 화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뭐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아직까지는 요 정도고요. 이것도 이제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 이것도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어, 인공지능이 이제 소설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요. 그게 이제 뭐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언제 얼마 안 있으면 인공지능이 동영상을 만들어내서 뭐 15초짜리 쇼폼으로 올려가지고서 인터넷에 올리는 날도 아마 글쎄요 멀었을까요? 멀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이런 부분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든가 언어 쪽에서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었었고요. 잘 확보된 이미지들이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이미지는 뭐 이미지넷을 통해서 잘 분류되고 레이블된 이미지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미지 쪽에서 먼저 굉장히 인공지능으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이제 언어도 뭐 인터넷에 있는 그 자체가 거의 네,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GPT-3라든가 그런 엄청난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있는 데이터가 바로 동영상입니다.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쇼폼이나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짧은 분량으로 올라온 동영상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만약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시작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쓰였는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오늘은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고요. 네, 지금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슈퍼컴퓨터 5호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 줄이 아니겠죠. 뒤에 이게 쭉 붙어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뭐 과부하 상태라고 하네요. 최대 90%까지 가서 과부하 상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한 3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6기, 6기 슈퍼컴퓨터 6기를 도입을 해서 2024년도부터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 5기보다가 이제 32배나 빠르다라고 하고요. 600 페타플랍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예, 물론 그리고 이제 이 슈퍼컴퓨터는 인공지능 연구에 상당 부분 많이 사용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슈퍼컴퓨터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됐다고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앞부분에 아까 빅데이터, 자, 빅코드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빅사이언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구글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저기 그 자발적으로 이제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만든 그 언어 모델입니다. 블룸이라고 해서 이때도 저기 프랑스에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이게 저기 세계 성능으로는 이제 세계 탑 10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슈퍼컴퓨터 이름이 이제 장제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써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오픈 AI 뭐 이런 데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GPU 있는 대로 사 모아 가지고서 이제 돌리는 거죠. 이제 돌려서 뭐 파라미터가 뭐 1,500개도 뭐 조 단위가 되든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일반 뭐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뭐 학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는 그렇게 GPU를 다 모을 수 있게 그 구매를 하기가 어렵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국가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마 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흥미로운 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GPT-3만 하더라도 파라미터 개수가 1,700억 개이고 지금 점점 그 파라미터 개수는 많아지고 있죠. 뭐 5천억 개, 막 7천억 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파라미터 개수를 돌리려면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이제 GPU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GPU 개수가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GPU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그 GPU가 있다면은 그 GPU들이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을 분리를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서 그 GPU들한테 이제 그 일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한 이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티 GPU 상황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뉴스 하나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GPU를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GPU를 한 대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칩에서 그걸 다 모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세레브러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이게 칩이 하나랍니다. 이게 칩 하나, 반도체 칩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라고 합니다. 요게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요 사각형이 이게 엔비디아 A 1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크기가 하나라면 이 세레브러스에서 만든 거는 이 큰 거 하나가 하나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웨이퍼라고 해서 그 반도체 공장에서는 웨이퍼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여기 보시는 엔비디아의 이런 칩과 같은 작은 게 막 뭐 몇 개가 들어갈까요? 뭐 수백 개가 이제 막 들어가면 그거를 레이저로 슬라이싱 하나요? 막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제품화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웨이퍼 하나에
요거 하나가 딱 나온다고 합니다. 요 하나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2조 개가 들어가겠고요. 2조 개가 들어가고 뭐 AI 뭐 최적화된 코어도 80만 개, 메모리만 해서 40기가바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7나노 공장에서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200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모델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 사면은 뭐 한 200개 정도 되는 매개 변수 되는 모델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요 제품이 이런 이제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전용 하드웨어일 텐데요. 이제 이런 CPU죠. 뭐 CPU, GPU 다 합쳐진 요 CPU 요게 하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전부 다 이제 물이 흐른다라고 하네요. 순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이 뭐 이게 지금 2세대인데 1세대 기준으로 한 20억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20억 정도 해가지고서 한 뭐 저기 그 200억 개 되는 매개 변수가 있는 모델은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서서 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코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인공지능 연구나 뭐 기술 개발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뭐 완전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현재 독점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연구가 그나마 조금은 이제 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마 그러한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레브레스라는 회사 굉장히 지금 뜨고 있고요. 지금 뭐 주가도 뭐 엄청 나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원래는 준비한 뉴스가 조금 더 있었었는데, 네, 막판에 급하게 좀 다 뺐습니다. 다 뺐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 다시 한번 보기 전에 그냥 이런 뉴스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음, 신약 개발과 AI라고 해서 한때 왜 저기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은, 어, 굉장히 뭐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더 비싸지기 전에 아마 셀러브라스 더 비싸지기 전에 엔비디아가 욕심낼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위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위기죠. 이거 아니면 네 잘못하다가는 엔비디아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 아, 음, 음, 이런 식으로 저기 그 유명한 회사였는데 어째 잘못하면 이제 본인들의 미래가 없더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100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하고서 저기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회사를 샀던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경우가 아마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린 신약 개발에 이렇게 뭐 신약 개발에 AI가 적용되면은 좋아요, 뭐 빨리 해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동아 사이언스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속도보다 예상보다 느리다.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쓰일 수 있는 그 단계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저기 스크리닝 단계 여러 가지 대체물 중에서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은지 스크리닝 해내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실제로 신약 개발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전 인상 시험이라든가 임상 시험에서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기여할 바가 거의 없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된 사례도 아직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런 말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AI 플랫폼이 신약 개발의 대체자가 되는 건 아니고 앞서서 예술가가 그랬듯이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케이스도 그랬듯이 결국은 조력자에 머무를 거고 현재도 이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스크리닝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네. 네, 벌써, 네, 엔비디아, 네, 그, 최근 한 2, 3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요즘 많이 조금 어려워졌죠. 아마, 예, 이래저래 아마 위기감을 되게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좀, 그 인공지능 뜨면서 갑자기 좀 엔비디아가 많이 곽강을, 원래 그냥 뭐죠, 게임 전용 GPU를 개발을 하다가 인공지능이 뜨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확 뜬 회사라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보면은 예, 다 나왔네요. 40분이 다 걸렸네요. 음, 어떠세요? 그림 보이시죠? 에, 바다에서 춤추는 두 마리의 새. 네. 네, 강 부사장님이 요걸 하나 주셨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었었습니다. 네네. 협업하는 저기 디자인 툴인데요. 예. 어도비 잘못하다가는 해가지고, 네. 네. 이게 200조, 200, 28조 원이었군요. 28조 원.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음, 조금 이상하죠.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조금 학습된 데이터랑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컨셉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생뚱맞은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들 아까 한번 보셨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 이제 다른 이미지 생성 AI라든가 다른 게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했는지 다 보여준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데이터는 데이터고 이걸 또 일반인들이 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쓰였는지를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또 어떤 분이. 해서 그 사이트가 요 주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원래는 6억 개의 이미지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 그중에 일단 1200개만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쓰였는지 이런 그림이 이제 트레이닝에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기반으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명한 어떤 프롬프트의 내용이 이 학습한 데이터에 없으면 이 학습한 데이터에 없으면은 약간 좀 어색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 저기 다른 분 같이 저랑 이거 하신 분 중에서 결과 나온 분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구글의 콜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프론트엔드는 PC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는 구글 콜앱에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어, 아마 이것까지 할 시간이 지금 될까 지금 모르겠는데요. 음, 네, 혹시 어, 관심 있으시면 요거 한번 요거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해서 이게 PC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네. 그래서 음, 네. 이게 저기 특별히 실습 데이터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기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그냥 몇 개 돌린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희가 한 게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툴 두 개를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저기 그 임포트를 한 다음에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요 코드 요게 돌린 게 전부입니다. 이게 네네. 네. 네, 지금 그래서 URL은 제가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요거 예,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요거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요거를 네, 요것도 이제 실행시키시고 요것도 실행시키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요런 게 나오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PC에서 네, 여기서 Python unstable 네. 설치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파이토치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파이토치가 굉장히 큽니다. 파이토치가 2기가가 넘어서 2기가바이트 받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고 또 이제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게 왜 안 올라올까요? 네.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하면 화면이 뜨거든요. 화면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이게 될려나는 모르겠네요. 여기 일단은 제가 프론트엔드는 여기 걸 쓰고 그 다음에 백엔드는 코랩에 있는 걸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방금 전에 여기 카피한 걸 여기다 복사를 해줬고요. 이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뭐였더라? two dancing sharks in the se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콜에 이걸 다 돌려야 되는데요. 이게 돌리지 않고 제가 어저께 돌려놓은 거 바로여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찍으면 이렇게 그 이 생성된 이미지가 들어갈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휠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크기가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만약 돌아가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면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된 것 같네요. 네, 원래는 뒤에 이거를 다 돌리고 했었어야 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안 돌렸더니만, 네. 예, 예. 커넥션이 안 되네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걸 다 돌리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온 툴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너레이터를 누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이미지는 뭐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되고요. 뭐 자료 만드실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만드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종종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서 아마 다양한 곳에 굉장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나오셨군요. 나오셨군요. 네네네. 음, 이 이미지 어떻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오셨는지? 어, 어떻게 예, 이미지를 어떻게 공유를 하지? 화면을 어떻게 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을 어떻게 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유, 화면이요? 네.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 어, 네, 네, 제가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아, 저는 이렇게 만화처럼 나왔어요. 네. 이거 뭐 훨씬 제가 한 것보다 나은 것 같네요. 네. 근데 화질이 조금 네.
예, 해서 요거 뭐 바꿔가, 이거 한 40분 정도 걸리셨죠? 네. 네, 네네. 시간은 굉장히 잡아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구글 콜앱의 그 뭐 GPU를 사용을 하는 거라서 예, 뭐 저희 돈 나가는 건 아니어서 마음대로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게 실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요거까지 딱 해봤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제가 그 보내드린 그 네이버 요거 제가 작성한 겁니다.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쭉 따라가서 하시면 어려운 거 별로 없으시거든요. 뭐 설치한다. 좀 어렵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토큰 받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토큰. 그래서 이제 허깅 페이스라는데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입할 때 그냥 뭐 저기 뭐죠 저기 이메일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 한 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간단합니다. 그거 하시고 요거를 돌리시면은 이제 토큰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요거 딱 누르시면은 가면은 뭐 또 저기 체크박스를 하나 해야 됩니다. 모델에 해서 그 체크박스 하고 나시면 토큰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화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넣으시면은 네 토큰이 만들어지면 요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 예. 아니죠. 아까 요 화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PC에서 이거 크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크게도 만들 수가 있고 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인공지능